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다가 끝났던 이제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마저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세션에 대해서도 흉내를 내면서 사용을 직접 해 볼 거고요. 자, 보자. 일단은 우리가 어제 로그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입력했을 때 사용자한테 아이디나 여기 비밀번호로 안 바꿔놨네요. 비밀번호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입력된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다녀오는 것까지, 그리고 다녀온 결과로 비밀번호 검증하는 것까지 처리를 다 해놨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물론 진짜 세션이 아니라 세션을 흉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패키지는 세션 패키지로 하나 또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세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세션 클래스에다가는 정보를 저장을 할 건데,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할 거냐면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진행을 할 때는 비슷하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애초에 멤버 자체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그럼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드 멤버라는 녀석이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아이디 번호, 그 다음에 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 다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해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세션을 흉내내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만약에 웹서버 환경에서 이제 실제 세션을 가지고 처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저장하는 방식과 이 방식을 두 가지를 다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서버 측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이 된 것과 이 정보가 유출이 된 거는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얘는 회원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거고, 얘는 실제로 아이디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아이디는 PK로서 존재하는 아이디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상황을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이 녀석으로 그냥 유출이 되나, 이 녀석이 유출이 돼서 이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을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 PK를 이용해 검색을 하거나, 어차피 털리는 건 똑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다 정보를 밀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쯤부터는 사실 이렇게 정보를 다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PK로 찾아가면 되니까,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내가 세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변수는 세션 클래스를 벗어나면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라이빗을 써도 되는 상황으로 바꿔가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스태틱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 녀석한테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는 행위, 혹은 이 값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랑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녀석에게 접근해 값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 같은 값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통해 직접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고 로그인 기능에서 세션에다가 처리를 해 주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려고 줄을 띄워놨는데 이 자리는 실제로 로그인이 문제가 없는 상황, 로그인을 시켜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세션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불러다 놓고요. 이 녀석한테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때 넣어주는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 로그인을 시도한 그 회원에 대한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 변수에게 지금 로그인이 문제가 없는 이 멤버라고 하는 녀석의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멤버를 여기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밖으로 나가긴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기서는 제할당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id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여기도 get name 사용해서 이름 보여주는 걸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다면 실제로 로그인이 되었을 때 세션 클래스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이 변수가 값을 저장하게 될 겁니다.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pk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제가 검증을 할 건데 이 두 로그인 메서드가 실행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앱 쪽에서 명령어를 받아들였고 그 명령어를 통해 이 녀석이 실행되려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제가 검증 한번 해볼게요. 세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멤버 아이디라는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다 0과 같지 않다 라고 하면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이 녀석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서 0으로 초기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0이 아닌 어떤 회원의 번호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이 로그인을 했다면 0이 아닐 겁니다. 로그인을 안 했다면 0일 거고요. 지금 그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로그인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두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런 안내문을 하나 보여주고요.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시키겠다. 간단하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죠. 멤버 로그인 했을 때 처음에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기능이 진행이 될 거고요. 로그인을 실제로 성공을 하고 나서 멤버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라 라고 알려주겠죠. 이제 세션에 실제로 세션에 있는 이 변수가 값을 제대로 저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 이 녀석을 퍼블릭으로 유지시키지 않을 겁니다.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하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id 값을 하나 넘겨받도록 해주고요. 로그인지 멤버 id 이 녀석의 값을 넘겨받아온 id의 값으로 바꿔주는 코드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방식이 아니라 세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안 나왔지? 여기서 로그인 지금 뭔가 코드가 잠깐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스태틱을 안 붙여놨네요. 메서드에다가. 지금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인을 호출을 할 거고, 이 자리에다가 멤버 get 아이디를 인자로 넣어주겠다. 자, 그럼 세션 클래스에 있는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아이디를 받아온 걸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한테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빗,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가 프라이빗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에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게터 세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캡슐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변질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이었다면 getter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돌려줄 수 있게끔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변수의 값을 넣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니지, 아까 여기 주석 걸었던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 변수를 직접 접근할 수 없을 거니까. 여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처리하도록 하죠. public static int logged member id 근데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돌려주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0이 아니면 이라고 조건을 부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우리는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스태틱 변수인 이 녀석 초기화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0 말고 마이너스 1로 합시다. 뭐 상관은 없어요. 0으로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1로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 세션 클래스에 있는 로그인 메서드로 값을 넘겨주면서 인자로 로그인을 실제로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이야 문제가 없이 돌아갈 거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로그 아웃 기능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앱 클래스에 조건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멤버 로그 아웃 그리고 to 로그 아웃이라고 메서드를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런 검증 당연히 이거는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검증할 때도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으면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거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쓰려고 하면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로그아웃 기능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세션이 들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의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세션 클래스한테 로그아웃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로 돌아가게끔 처리를 해줄 거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이 해야 되는 기능은 이게 전부겠죠? 이거 말고 또 할 거 있나요? 로그아웃 됐다는 메시지 정도 하나 보여줘 볼까요?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테스트 멤버 로그인을 먼저 해보고요.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라. 0이 아니면 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으로 조건을 바꿔야겠죠? 다시 멤버 로그인.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멤버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거고, 멤버 로그아웃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고, 이 다음에 멤버 로그아웃을 한 번 더 하면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문제없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진짜 세션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흉내를 내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스들과 동일한 하나의 클래스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진행할 때 컨테이너 같은 거 그런 역할을 얘가 일시적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조금 더 살을 찌워 나가다 보면 실제로 웹 환경에서 세션을 사용해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일단은 이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멤버 컨트롤러 두 조인 쪽에다가도 이거 검증 하나 놔주도록 할게요. 조인 같은 경우도 로그인 상태라면 쓸 수 없는 기능이 맞으니까 로그 아웃하고 이용을 해라 라고 하나 달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조인도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당장 멤버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니까 멤버 로그인을 먼저 해보고 멤버 조인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멤버 로그아웃을 해주고 조인을 시도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겠죠. 로그인 검증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녀석들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검증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들어오기도 전에 이 부분에서 먼저 검증이 되는 게 올바른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논외로 치고 단계별로 갔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로그아웃은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게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게시물을 작성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코멘트를 하나만 더 달면 작성자의 정보를 추가하려면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물에 작성자의 정보가 추가됐다면 리스트와 디테일을 보여줄 때 작성자의 이름보다는 로그인 아이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 이런 과정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까지? 자, 지금 우리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는 것 자체를 멤버 아이디만 하고 있죠. 실제로 게시물에 추가되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아이디만 넣으면 되냐면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이 문제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할 때 보면은 부서와 사원 테이블이 있었는데 부서명을 바꿨을 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들은 변경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귀찮게 매번 바꿔줘야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명이 아닌 부서 번호를 저장하게끔 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게시물에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를 직접 넣는다고 하면 로그인 아이디가 변경될 일은 많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얘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PK 값인 회원의 아이디 정보만 게시물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이만큼을 쭉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봐보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몇 가지 없어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꽤나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로그인 기능 된 걸 가지고서 게시물 작성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거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로 가야겠죠.
게시물 작성 쪽 doWrite 기능은 이쪽에 존재하니까요. 자, doWrite에 와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코드를 넣어줘야 될 겁니다. 로그인을 안 했다면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돌려보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세션이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세션이 가진 이 get logined member id라는 메서드를 통해 이 녀석을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얘가 -1이 아니다라는 건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로그인을 안 했을 때를 막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얘가 -1과 같다면 이 녀석 세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의 값이 -1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 아무도 로그인을 안 했다라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는 이거 그냥 복사를 좀 해볼게요.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 녀석을 가져오겠습니다.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면 이 코드를 뚫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니까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 돼요. 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그러니까 게시물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는 아티클 객체에 변수 하나를 추가를 했었죠. 데이터를 하나 추가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수 하나만 더 만든다고 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단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 추가 이거 하나를 해야 돼요. 얘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없을 거니까요. 컬럼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시물들은 필요 없애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바꾸는 거는 그냥 무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컬럼을 추가했다면 실질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에 진짜로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쿼리를 수정해야겠죠. 그래야 인서트 쿼리가 날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채워 넣어줄 수 있을 거니까요. 일단 이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 다시 좀 가져와서 자,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때 얘를 만드는 이 시점에 멤버 id라고 하는 녀석을 컬럼을 하나 추가로 만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 때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얼터 테이블 같은 거 사용해서 컬럼을 그냥 추가하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회원의 ID, 번호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int 타입 그리고 unsigned 어차피 음수 없어도 되니까요. 그 다음 낱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블을 비어있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만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게시물도 없고 회원 데이터도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게, 그 다음 입력을 받게 처리를 한 이후에 컬럼 추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쿼리 수정이죠. 쿼리는 아티클 DAO에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모든 과정은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자, 인서트 쿼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를 할 때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우리가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넣는 값은 어떤 정보를 넣어야 돼요? 네, int 값을 넣는 건 맞는데 이제 그쵸.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번호를 이 자리에 넣어줘야겠죠. 근데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 번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네, 세션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션이 가진 get logined member 아이디를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
그렇죠.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당연히 가능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write artic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이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무사히 여기까지 이 DAO까지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됐다면 이 녀석을 실행하는 상황 속에 세션이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냥 넣는 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하나의 클래스일 뿐이었고요.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다 접근이 가능하죠. 왜냐면 클래스 자체는 퍼블릭이었으니까. 이 변수는 프라이빗이지만 우리가 get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당연히 잘 됩니다. 당연히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완전히 해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거면 우리는 MVC 패턴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녀석을 쓰는 이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역할 분리였죠. MVC 패턴을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는 역할 분리. 이 역할을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유지보수가 편해지고 코드를 개발할 때 그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고쳐도 되기 때문에 개발도 유지보수도 나름 그렇게 편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분리했었고 분리를 했었고 이 역할 분리가 MVC 패턴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자, 그럼 이 역할 분리 다시 써볼게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과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과 DAO라고 하는 녀석 각각의 역할이 존재했죠. 컨트롤러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입력과 출력, 그럼 서비스는 핵심 로직, 그리고 DAO는 DB와의 통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DAO 쪽에다가 세션에 접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DAO한테 뭘 시킨 거냐면 세션과의 통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DAO는 DB랑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세션이라는 녀석과도 통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DAO가 가져야 될 역할을 초과하는 범위를 우리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션은 우리가 컨트롤러 서비스 DAO,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환경을 구축하고 나서 실제로 세션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디서든 세션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때도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DAO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세션한테 접근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에 접근하는 거는 앞쪽으로 땡겨갈 겁니다. DAO가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DAO가 이렇게 있으면은 DAO가 좀 뒤에 있는 편이었는데 얘한테서 세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앞쪽으로 땡겨서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뒤로 넘겨줄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녀석이라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앱이 요청을 받고요. 앱단에서 컨트롤러 쪽으로 분기를 태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웹 개발에서는 이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역할이 사용자의 요청을 흡수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션,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세션에 요청 정보에 같이 들어있다, 요청을 보내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청을 처리하는 녀석이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 세션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 write articl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상황에 여기다가 세션에 있는 get login member i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인자로 넣어줄 거다. 그러면 이 녀석은 파라미터를 추가해 줘야 될 거고요. 이름만 올바르게 수정을 좀 해줄게요. 상황에 맞게. 그 다음 DAO 쪽까지도 그대로 인자 세팅해서 넘겨주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 녀석도 제대로 받아주면 이걸 여기서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가장 이상적인 MVC 패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멤버 아이디를 DAO 쪽에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에서부터 넘겨받는 과정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인자 세팅하고 받아다가 넘기는 게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 패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을 추가할 때,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어요.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작성자의 정보가 리스트와 디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트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가져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 녀석들에서 작성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게끔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이제 게시물을 쓰면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데이터도 같이 저장이 될 거예요.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인설트도 무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원도 없어졌기 때문에 회원 가입부터 하나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티클 라이트를 해서 게시글을 하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0번 게시물이니? 네, 아마 이 뒤부터는 제대로 나올 겁니다. 하나를 더 써볼게요. 이번에도 0번이네요. 이거 뭔가 처리가 잘못됐나 보군요. 이거 뭐죠? 어제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었나 보네요. 이걸 리턴 0하고 있죠? 이러면 무조건 리턴은 0이니까 쿼리만 작성하고 실제로 이 쿼리를 날린 적이 없네요. dbutil에 select row라고 하는 녀석을 리턴으로 남겨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int, 그러면 이거를 어제 이걸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얘는 그러면 처리를 실행을 했을 때 이것도 서비스 쪽에서 좀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일단 내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셀렉트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는 셀렉트 로우 같은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로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받아들이는 서비스 쪽에서 이런 이름의 변수를 하나 받아주도록 하고요. 이 받아온 녀석을 제가 이런 처리를 통해 비슷하게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 녀석이 비어있다면 그때는 0을 리턴을 하고, 비어있지 않다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에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키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쿼리도 살짝 수정을 해줄게요. 별명을 지어서 별명으로 컬럼명, 즉 키가 이 별명으로 날라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last article id라는 키를 사용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int로 형변환까지 되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무사히 컨트롤러 쪽까지 데이터가 넘어올 거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로그인 테스트 마크 라이트 작성하면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서
이거는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select row로 하지 말고요. 우리 select row int value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그 녀석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int 값으로서 처리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 서비스에서 다시 이 녀석을, 이런 과정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그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올 거니까 -1이 아닌 것과 나머지는 올바른 데이터 상황이니까 테스트. 이거 매번 로그인해서 하는 거 귀찮으니 잠깐만 주석 걸어놓고 할게요. 테스트니까. 문제가 있군요. 로그인을 안 해서. 오케이. 다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거는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이러면 인티저 캐스트, 요거는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그냥 끼워 맞춰서 써보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없애주고, 여기서도 그냥 이만큼의 과정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서비스 이 녀석 인트로 리턴 만들어 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트 리턴 이렇게 남겨주도록 하죠. 네, 이거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멤버 로그인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5번 게시물까지 쓰여져 있는 거. 아까 것도 게시물이 안 쓰여진 건 아니에요.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 last insert id를 가져올 때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좀 초기화를 해주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자, 회원가입 하나 해주고요. 게시물도 하나만 써줄게요. 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게시물을 썼을 때 이제 문제 없이 멤버 아이디라는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는데 리스트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 게시물이라는 녀석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모든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리스트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출력문을 우리가 넣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이런 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야지 작성자의 정보가 하나 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넣어야 되는데,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하면
작성자의 정보를 가져올 만한 녀석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아티클 DTO 객체한테 변수를 생성해 준 적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이 맵으로 가져온 걸 우리는 이렇게 압축을 풀어라 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압축을 풀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압축이 풀리게끔 세팅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올바른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멤버 아이디에 대한 getter setter 또한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기서 멤버 아이디를 꺼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나오긴 하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번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장한 건 회원 번호고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번호를 사용해서 우리는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쵸? 조인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정확해요. 지금 우리가 알아낸 아티클이 저장하고 있는 이 get member ID 이걸 통해서 가져온 회원 번호를 가지고 멤버 테이블에 가서 이 번호를 조건으로 해당하는 멤버를 찾아오는 그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걸 만약에 여기서 만든다라고 치면, 자, 우리가 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메서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 반복문의 안쪽에서 멤버 타입으로 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id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이 아티클 DAO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할 때 이제 인자로 세팅할 게 하나가 필요했겠죠.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얻어낸 이 녀석을 인자로 넣어주고요. 파라미터 세팅 해주고요. 얘도 들어가고요. 얘가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자, 이런 쿼리를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db util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게 select row 같은 거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맵으로 넘긴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또 한번 재가공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멤버를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져온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ID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 하나를 새로 날려야 된다라고 하면 컨트롤러 단에서 서비스로 말 걸 수 있는 메서드 생성, 그리고 필요한 값 넘겨주기, 서비스에서 DAO 쪽으로 또 명령 전달, DAO가 실제로 쿼리 작성해서 실행시키는 결과까지 돌려주면 재가공까지 그걸 받아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작성자 이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추가했던 이 방식을 다 제거를 할 거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는 조인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조인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실제로 활용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조인을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명령을 하는데 이 서비스가 결국 DAO 쪽까지 가서 접근했던 테이블은 누구예요? 지우기 전에? 네, 멤버였죠. 멤버 테이블에 접근을 하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갑자기
말이 응집도? 응집도 맞는 것 같아요. 응집도랑? 응집도 맞나? 결합도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응집도 맞네요.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쓰면 안 됩니다.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없애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티클스를 가져올 때, 리스트를 가져올 때 get articles 이 녀석이 실행되는 이 시점에 제가 아예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완성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한다 라고 하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줄 텐데 이 녀석을 이너 조인을 통해서 멤버 테이블과 엮을 거예요. 이때 테이블 이름 다 쓰기 귀찮으니까 별명 지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온저를 통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컬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엮을 건지 적어줄 때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멤버 id라는 컬럼과 멤버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컬럼 이 둘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엮을 거야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회하는 컬럼을 모든 컬럼을 다 조회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면 아티클과 멤버 전부 다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아티클 플러스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조회할 거고 그 뒤에다가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조회할 거야 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 쿼리의 실행 결과로서는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배웠던 조인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막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멤버스를 가져와서 멤버스에 있는 그 데이터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와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 찾고 찾으면 백업하고 백업해놓은 걸 가지고 실제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 조인 쿼리 하나로 해결이 됐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되겠죠. 그럼 이 쿼리를 이제 우리 실제 코드에다가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조인을 사용하려면은 프롬절이 나눠져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더바이 같은 부분도 아이디 가지고 정렬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가 아티클에도 있고 멤버에도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야 라고 명시를 안 해주면은 애매모호하다, ambiguous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역정렬을 할 거다, 역순의 정렬을.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작성을 해주고 조회하는 부분도 아티클이 가진 모든 것과 멤버가 가진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실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부터 넘겨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받은 녀석을 리스트 맵으로 감싼 후에 서비스로 여기다가 넣어주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아티클스에다가 애드하는 과정을 잘 보면 얘를 압축을 하나하나 풀어요. 풀 때 아티클 객체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고 아티클스에 담아서 컨트롤러까지 넘어온다면 이제 이 아티클스에는 실질적인 작성자명이 들어있나요? 네, 아직 못 들어있죠. 왜냐하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곳에 압축을 해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제할 수 있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가져올 때 이 결과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작성자명, 작성자 id라는 부분의 컬럼이 로그인 id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키로 데이터를 꺼낼 수 있기는 한데 이걸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의미를 조금 더 부합시키기 위해서 별명을 지어서 writer name 정도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쿼리에다가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결과로는 작성자 명에 대한 데이터는 writer name이라는 컬럼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에다가 변수를 만들어낼 때도 저 이름과 유사하게 같게 만들어주면 처리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겁니다. 이렇게 얘는 그냥 여기다 하죠. 그러면 맵에 있는 writer name이라는 키를 가진 녀석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걸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writer name이라는 변수한테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getter setter 추가해야겠죠. getter setter 없으면 우리는 외부에서 저 변수가 가진 값을 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실질적으로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get writer name 이라고 하는 이 값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게시물을 추가로 더 작성을 하면 작성한 대로 나올 거고요. 다른 회원으로 해보기 위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주고 리스트를 보면 서로 다른 작성자가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디테일에서는 그냥 추가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겠다 해주고 get article을 하는 이 시점에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었던 이 쿼리를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복사를 한 뒤에 하필이면 여기다가 from을 썼군요. 제가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아티클 테이블에서 그다음 조인을 해서 멤버랑 엮어서 가져오겠다. 여기도 A 점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없으면 에러 터질 거예요. 이건 꼭 중요해요. 조인했을 때. 자,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 2번 보면은 작성자 잘 나오죠? 1번을 보면 1번의 작성자가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차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직으로 챙겨야 됐던 부분들이 훨씬 더 간소화된 거예요. 그냥 조인이라고 하는 이만큼 이걸 활용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두 테이블이 가진 데이터를 엮어서 하나의 테이블의 결과처럼 가져다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키입니다. 키. 여기 키 부분. 우리가 별명을 지어서 결과 셀렉트를 하면 컬럼명이 그 별명으로 들어가니까 키도 그 별명으로 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별명을 쓰는 과정, 이 얼리어스를 붙이는, 컬럼 조회할 때 얼리어스를 붙이는 얘가 우리 앱 쪽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에다가 뒤에 추가했던 이 부분이 있죠. 이만큼 중에서 여기 use old alias metadata behavior 라고 하는 이 녀석이 빠진다면 저 alias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작성자 정보 보여주는 처리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